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밀라노 역입니다. 오늘은 로마로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로마는 과거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유럽의 중심으로 세계의 수도라는 불린 도시로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논할 때 절대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곳이에요. 수많은 공학적 자료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라는 지명은 로마 초대 국왕 로물루스에서 유래했다는 전설이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로마라는 도시의 이름에서 로물루스라는 이름이 파생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의 관광 자원은 엄청났죠. 무려 1년에 1억 명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관광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그 수입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관광 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에 있는 그 역사적인 그런 모든 자료들은 거의가 잘 보존되어 있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고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잘 보존시켰고 지금까지 잘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파괴된 부분들도 많이 있죠. 오래되었기 때문에 또 자기네 그 스스로 이 안에서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파손된 부분들도 있고 오래되어져서 무너진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잘 가보시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숙소의 사진이죠. 자, 첫 번째. 지금 띠를 띠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침 오늘이 로마 교황 장례식 전날입니다. 저희가 도착하길 장례식 전날 도착해서 오후 시간에 지금 이곳을 구경을 하고 내일 또 이 로마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파란 옷을 입은 아까 그 청년들 무리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각 학교에서 이곳에 교황 돌아가신 것을 아마도 그들이 보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은 트레비 분수입니다. 트레비 분수. 트레비 뜻은 세계의 길이 만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전설이 있는데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에게 한 처녀가 셈을 알려주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어 이 내용을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동전 1개를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올 수가 있고 2개를 던지면 사랑하는 사람과 로마에 다시 올 수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매일 3,000유로의 그 동전을 바닥에서 채취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관광객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도 보시면 많잖아요. 이 동전을 수거해가지고 로마 내 문화재 복원과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해요. 분수 위 건물의 높은 곳에 있는 4명의 여인 조각은 사계절의 여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는데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로 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동전 1개 1개가 모여서 무려 3,000유로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저 옆에 보이는 골목들이 젤라또 골목이에요. 젤라또를 얼마나 많이 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이것은 스페인 광장에 있는 분수대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고 또 거기서 만나고 있고 쉬고 있는 그런 곳인데, 계단이 죽이죠. 계단에 올라가서 지금은 담배 같은 걸 피지 못하게 한다고 해요.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에 그레고리 팩과 그다음에 누가 나오죠? 그 유명 오드리 헵번, 그 두 사람이 주연을 맡은 로마의 휴일의 그 영화 촬영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졌죠. 스페인 대사관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자, 말들도 다니고 이 언덕 위에서 이렇게 좀 그 밑에 부분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스페인 광장 위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언덕, 거기에서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언제 미웠어? 아주 오래된 낡은 그런 건물의 모습들을 보고 있죠. 오늘 그대로 잘 보존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로마 시내는 걸어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15,000보, 20,000보 정도는 걸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이 로마 여행에서 또 이태리 전체를 다 말할 수 있죠. 소매치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1990년에 왔을 때도 그런 일을 당할 뻔했고, 물건을 사면서 함께 갔었던 목사님 한 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100불을 내다봐야 당했습니다. 물건을 샀는데 딱 돌아서서 100불짜리 냈기 때문에 100불짜리라고 냈다고 거실러 달라고 그러니까 언제 네가 100불짜리 냈느냐 라고 하면서 거실러 주질 않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 유럽은 지금은 다 거의 다 그렇다고 해요. 이제 콜로세움 앞입니다. 콜로세움. 저 뒤에 보이는 것이 콜로세움이죠. 이 콜로세움은 서기 80년에 세워진 로마 제국 최초의 원형극장이죠. 그 시대의 장엄함과 잔혹함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검투사의 전투, 야생동물 사냥, 야수들의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서기 72년 베스파니아누스 황제가 착공을 했고 8년 뒤인 아들인 티투스 황제가 완공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옛 로마 신전이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건물은 석회암, 응애암, 콘크리트, 홍예석 등으로 되어 있고 8만여 명 이상이 사용하는 그런 타원형 경기장입니다. 콜로세움이라는 이름은 근처에 있던 네로 황제의 거대 동상인 콜로서스 거상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콜로세움에는 약 80개의 출입구가 있고 이 중 76개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4개의 주요 문은 타일과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지금도 그 반편이 남아 있어요. 각 출입구는 고유한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분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문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32개의 문만 남아 있습니다. 지하에, 그리고 이제 지하를 보게 될 텐데, 지하의 구조물들은 콜로세움을 지을 때는 없었으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지시로 지어진 것입니다. 이 구조물들에는 노예와 검투사들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맹수와 동물들이 이곳에 갇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 돌들에 의해서 세워져 있죠. 이 돌들이 다 어디에서 났을까? 나중에 피사의 사탑을 가면서 돌들이 세워진 것을 알게 되었죠. 돌 광선이 그렇게 큰 게 있더라고요. 콜로세움 안에 그 장면이죠, 지금. 네. 근데 처음에는 이 바닥이 이런 어떤 동물들이나 검수다들이 대기하던 곳이 없이 그냥 물로 채워져 있었다고 해요. 거기서 배를 띄워가지고 배끼리 전쟁을 벌이도록, 전투를 벌이도록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것이 바뀌어지면서 동물들, 검수다들, 거기에 대기하는 장소들 만들고 아주 참혹한 그런 것들을 구경하면서 그들이 즐겼다고 하죠.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죄성이 강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악질적이고 아주 점추하고 이 포악한 그런 면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어떤 틈을 타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콜로세움 바깥쪽에 있는, 한국에는 독립문이 있는데 여기는 독립문이 아니라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문이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장군을 비롯해서 전사들이 이 문을 지나가면서 승리에 환호를 하며 반겨주는 것입니다. 영화 배너에 보면 전차 경기를 하는 곳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그런 전차 경기를 하는 곳입니다. 경기장 뒤쪽에 이상한 유적지 같은 게 있는데, 저 유적지가 로마라는 나라가 처음 백성이 세울 때 유적지를 뭘 생각하면 팔라티누스 언덕입니다. 팔라티누스 언덕. 팔라티누스. 우리가 영어로 운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팔리스라고 하죠. 바로 저 팔라티누스에서 나온 영어. 로마 시대 귀족들이 모여 살았던 언덕이었었고요. 저기는 원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래에는 대전차 경기장, 그 위에는 귀족들이 살았던 궁전이 있던, 이렇게 생겼던 모습이 지금 앞에 있는 저 모습이었어요. 보이시죠? 대전차 경기장의 그 크기와 그런 것을 잘 설명해 줬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수도교입니다. 수도교. 로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쭉 이 하수관을 통해 가지고 상수관을 통해서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고 하죠.
이곳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갇혀 있었던 감옥,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거라는 교회입니다. 자세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엄청 많이 썼죠. 하나에서 제일 좋은 물건들은 한 사람이 가장 먼저 소비하고 남은 게 그 유초동에 넘어가는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수원 안에는 이 수원과 로마에서만 가장 먼저 풀리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전문점이 저런 곳도 두고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와, 하나는 아무나 보이시죠? 몇 년쯤 되고 계세요? 맞아요. 선생님 가까이 있는 나무.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좀 특이한 게 길쭉하게 자라죠. 원래는 그리스 옆에 있는 섬나라 중에서 시프러스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에서 가지고 와서 라틴어로는 치프로, 영어로 사이프러스라고 합니다. 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들 무덤가 근처에다가 심어서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심었던 나무예요. 그래서 사이프러스 나무 그 오른쪽에 스칼라 코엘리라고 적혀 있는데, 스칼라는 영어로 계단을 스테어, 코엘리는 영어로는 헤븐,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천국의 계단이라고 해서 그래서 성당 들어가는 왼쪽 지하로 작은 내리막길 지하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내려가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갇혀있던 그 감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살았던 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감옥에서 우리들에서 순교 당하기 전까지 직접 걸어갔던 그 길이 그대로 남아 있죠. 그래서 성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성당 안쪽으로는 사도 바울이 참수대였던 그 참수대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3번 굴렀던 자리마다 샘이 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톤의 이름이 새분수 스톤이라고 해서 저 안에는 지금은 이제 물이 그쳤지만 그 3개의 분수대가 남아있던 것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좀 더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포스톨리아 사도라는 말이지. 에스파블 테레스폰테스. 저기 콜로세움 뒤쪽에 있는 거 보이세요? 콜로세움이 있고, 그 콜로세움 뒤편으로 해서 됐어요. 바로 이 모습이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 지도가 로마 시내 다니면은 여기저기에서 한 6유로 정도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전체 지도도 다 볼 수 있는, 또 이런 모습들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 보시면은
이 포로 로마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면은 이 포로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는 포로 무슨 뜻이 있나요? 다 그 인절, 전쟁, 포로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어로 포로라는 말은요, 이탈리아어로는 포로, 영어로는 포럼이라고 합니다. 포럼, 뭐 하는 곳인가요? 포럼. 맞아요. 회의하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포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 포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뜻하고요. 로마노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한국 사람을 꼬레아노라고 해요. 이탈리아어로 이탈리아 사람을 이탈리아노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아메리카노라고 해요. 그러면 로마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로마노. 로마노 맞습니다. 그래서 포로 로마노는 로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말하는데, 회의하는 로마는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복지에 로마인들이 가장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포로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스페인에라도 있고요, 폼페이, 나폴리,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모든 도시마다 로마 식민지엔 다 포로가 있었는데, 로마에 있는 포로가 1호점 본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본점이 있던 장소가 보이시죠? 작은 개선문. 나중에 꼭 여기 보이는 포인트를 가시면은 이제 이 모습이 그대로 보일 거예요. 개선문이 로마에 딱 3개 남아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작은 개선문 하나 보이시죠? 이 개선문은 콜로세오를 완공시켰던 티투스라는 황제의 개선문인데, 수많은 반란을 본인이 직접 진압을 하고 유대인들 6만 명을 데리고 와서 콜로세오를 만들게 합니다. 콜로세오가 8년 만에 지어졌어요. 이 8년 만에 지은 가장 큰 기술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지었던 게 아니라 이 2명 잡아와가지고 너희들이 1년 동안 아치 하나 만들어, 안 만들면 너희 다 죽일 거야.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한 팀을 나눠가지고 아치를 만들어서 갖다 붙인 게 콜로세오였고요. 그래서 콜로세오 옆에 이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이 있었고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개선문은 여기서 안 보입니다. 자료에서는 안 보이니까요. 티투스 황제 개선문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개선문은 여기 있어요. 네. 자료 가장 왼쪽 아래에 septimius severus라는 황제의 개선문인데, 이 세베루스 황제는 특이합니다. 흑인이었어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한국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었죠? 당연히 한국 사람이었었죠. 근데 다음 대통령이 뽑히면은 다음 대통령으로 중국, 미국 사람 뽑을까 안 뽑을 거예요? 쉽지 않겠죠. 로마 사람들은 인종과 피 사람들이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죠. 여기가 이 포로 로마노,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사진으로만 우리가 봤던 걸 실제로 와서 보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 대성당이죠. 바울 사도를 기념하기 위한 대성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14권을 쓴 분입니다. 상당히 많은 성경을 썼죠. 호영이는 어디 갔어? 어? 호영이는? 누구? 호영이. 저 앞에 갔어. 어디 갔지? 그 다음 날인 26일이기 때문에 교황 장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죠.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학생들은 반드시, 이탈리아의 학생들은 로마를 한 번씩은 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옷도 똑같은 유니폼들을 입고 그렇게 온 것 보면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때 교복 입는 것,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탈리아라는 나라도 사회주의가 들어가 있죠. 콜로세움이 보이네. 사회주의가 많이 장악을 하고 있기 저기 때문에 보이죠? 기업들이 크게 활동을 못해서 판테온이 보이는 데는 없나? 그렇게 잘 사는 나라면 되지 못합니다.